자, 이제는 신라랑 가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까지 고구려랑 백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잠깐만. 앞에를 보게 되면 뭔가 조형물이 있어요. 그죠? 배가 있고 여자분이 있고 까치가 두 마리 있고 괴짝이 있는데 요거는 신라에는 세 왕이 있어요. 박, 석,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계승을 했거든요. 그 설화 중에 하나인 석탈에 대한 설화입니다. 이따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의 교과서는 52쪽입니다. 자, 처음 빈칸 진안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로국 보이세요? 사로국, 경주라고 한 부분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이면 선생님이 PPT를 올릴 테니까 거기서 확인하셔도 돼요. 그리고 백제국이 마한을 점점 합병해 가면서 성장했듯 사로국도 진안을 점점 차지하면서 나라를 키워나갔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은 절반 정도 이해하신 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의 유민이 경주 지역에서 육촌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박혁거세를 왕으로 받들어 건국하는데요. 잠깐 설화를 들려주도록 할게요. 옛날 얘기 시간입니다. 옛날 옛적에 경주 사로 지역의 육촌들은 왕을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육촌의 하나인 고호촌의 촌장이 우물가를 보고 있는데 하얀 날개 달린 하얀 백마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람보르기니! 저건 내 걸로 해야 돼! 그러고 열심히 뛰어가서 그 백마를 차지하려고 보니 백마는 히히히! 메롱! 나 잡아보시롱! 그러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물 옆에 알이 하나 놓이는데 이 알에서 얼마 뒤에 아기가 하나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근데 온몸이 시뻘개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돌아온 고호천장과 나머지 촌장들은 박과 같은 알에서 태어났으니까 성은 박씨라고 짓고 몸이 빨가니까 붉은애라고 이름을 짓자. 그리고 요거를 한자로 바꾼 이름이 혁거세예요. 그래서 원래 빨간 애라는 뜻의 이름인데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로 옮기면서 살짝 바꿔지게 됩니다. 박씨의 설화를 살펴봤으니 석씨, 김씨도 살펴봐야겠죠? 석탈에는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주민입니다. 원래 일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먼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파나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왕비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낳아보니 알이에요. 그래서 다파나국의 왕은 여자가 알을 낳더니 너무 불길해 당장 갖다 버리라 됐으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마 아이를 죽이진 못하고 그 어머니는 괴짝을 싣고 그 괴짝 안에 아이를 담아서 바닷물에 띄워보내요. 그리고 이 배는 흘러서 사로국의 바닷가에 닿습니다. 그런데 까치들이 앉아있다가 날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해변가에서 이 괴짝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할머니는 까치가 앉아있다가 날아갔으니 까치 작자라는 한자에서 새 조자만 빼서 석씨를 성으로 삼자, 그리고 바다에서 나왔으니 타레라고 이름 짓자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혁거세 때는 거서간이라는 왕 이름을 썼어요.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52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서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는 남해라는 왕이 차차옹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것은 무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쓰게 된 게 이제 유리왕 때 그리고 탈해왕 때 이사금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그 이름의 유래는요. 왼쪽이 유리왕이고요. 오른쪽이 탈해왕이에요. 이제 서로 왕위를 미뤘어요. 더 지혜 많은 사람이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서로가 왕위를 미루기만 하고 결정이 안 나니까 탈해가 안을 하나 냈어요. 떡을 하나 가져와서 두 사람이 깨물어서 이자국이 더 많은 사람이 왕위에 오르도록 합시다. 제가 듣기에 지혜가 많은 사람은 이빨이 많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 괜찮네요. 한번 떡을 씹어봅시다 라고 했고 덧니를 뽑지 않으셨던 유리왕이 이가 더 많다, 더 지혜가 많다라는 이유로 먼저 왕위에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이사금이라는 왕명은 연장자,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를 이어봤습니다. 왕권이 약했다라는 뜻이죠. 점차 주변 지역을 정복하며 성장했어요. 자, 마지막 설화인 김알지 설화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탈해왕에게는 역시 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들이 하나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물론 신하들은 결혼을 하셔야 아들이 나오죠!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탈해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경주 시내를 굽어보니까 경주 동쪽에 계림이란 숲에서 찬란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였던 호공이란 사람을 불러다 말했습니다. 저기에 한번 가봐. 뭔가 좀 빛이 예사 빛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공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임금님이 직접 가시지 왜 나를 보내? 투달투달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나무에 휜 닭이 꽉꽉댁 하고 있고 그 밑에 금으로 된 괴짝이 있어요. 그래서 다가가 보니까 또 닭은 푸딱딱 하면서 날아가고 괴짝만 남습니다. 그 괴짝을 왕궁으로 가지고 오니까 뚝 그 괴짝 안에서 어린 사내아이가 나옵니다. 탈해왕은 보고서 금으로 된 괴짝 안에서 나왔으니 성을 금이라 짓고 나중에 김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지혜롭게 생겼다. 그래서 이름을 알지라고 하자. 라고 해서 김알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김알지는 바로 왕이 되지는 못했고요. 김씨의 시조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내무랑 때가 되면 김씨만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왕이 내무랑이에요. 이 내무랑은 낙동강 동쪽에 진안 지역을 대부분 차지합니다. 앞에 지도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사로국이 진안 지역을 점점 병합해 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무랑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제에서는 어느 왕 때 마한의 전 지역을 장악했었죠? 근초고 왕이었고 목지국 왕은 고위 왕이었으니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내무랑은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은 왕이기도 해요.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이렇게 나쁜 짓들을 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과 연못을 부수고
외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자 광개토 대왕이 그래, 우리가 도와드리겠소 라고 하면서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나요? 임나가라, 가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가야까지 이르렀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관가야가 약해집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가야의 지도가 나와 있어요. 전기가야 연맹은 금관가야가 맹주였습니다. 후기에는 대가야로 옮겨지는데 대가야가 알가르 파워 하면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대가야를 중심으로 했던 연맹이 있고 이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했던 연맹이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고등학생 엉아들이 배우는 걸 선생님이 잠깐 이해하시라고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또 금강가야 이야기를 하려면 또 구지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구지봉이라는 봉우리에 가야의 9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을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왕을 내려주십시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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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구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가르키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제 내려갈 거거든. 그러니 너희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구지봉이라는 봉우리에 땅을 파면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라.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확 구워먹는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도록 해라. 그래서 이 촌장들은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땅을 파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확 구워 먹는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오색끈으로 쌓인 괴짝이 슈르륵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6개의 알이 들어있었는데 사람들이 촌장님 집에 가져다 두니까 사흘 만에 알이 쑥쑥쑥쑥쑥 큽니다. 그래서 20대의 남성의 모습으로 자라나는데 큰 아이가 수로라고 해서 금관가야를 맡겨서 모든 가야를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도 각기 가야의 왕이 되었다라고 전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금관가야 관점. 대가야는 달라요. 대가야는 어땠냐 하면 가야산신이랑 천신이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네? 근데 큰형이 대가야의 왕이 됐고 동생이 금관가야의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대가야가 금관가야보다 더 형나라다라고 하는 설화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대가야가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도 설화를 만들려고 했구나. 자기 나름대로 좀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환의 여러 소국이 가야 연맹을 형성하고 초기에는 금관가야가 후기에는 대가야가 연맹을 주도했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요.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변환에서 뭐가 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철이 났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야 연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철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철을 수출하고 그 철을 화폐로 사용했다. 일본에도 수출을 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박석김, 태성씨의 설화랑 금관가야, 대가야의 설화에서 비슷한 점과 차이점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알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건 알은 보통 둥글고 또 커요. 그래서 하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차이점이 있어요.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알이 등장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든지 하는 그런 소소한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설화들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기존의 집단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돼요. 가야의 교역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철을 중국이나 일본에 수출했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해서 가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야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고구려의 대팽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